자, 뉴스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온봄의 오늘의 뉴스점. 부산 YMC 온봄 사무총장 스튜디오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첫 소식은 부산 국제영화제 관련 내용입니다. 집행부가 새롭게 구성된 후에 첫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여러 구상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 소개해 주실까요? 예, 이날 간담회에는 박강수 이사장 그리고 김영덕 마켓위원장 그리고 새로 이제 부집행위원장이 됐죠. 박도신 부집행위원장과 기존의 강성아 부집행위원장 등 이제 집행부 네 분이 참석을 했는데요. 일단은 뭐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된 지가 그리 오랜 시간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프로그램보다는 비프의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서 소개하는 데 주로 시간을 할애를 했습니다. 일단 박강수 이사장은 비프 개선안과 관련해서 크게 이제 세 가지의 문제점을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영화제 규모가 너무 비대화돼 있다. 그리고 내부에 창의적 발전이 좀 정체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국제 영화제인데 해외 친화적이지 않다. 이런 부분 이제 세 가지 문제점을 언급했고 특히 이제 해외 게스트들이 이제 꾸준하게 문제 제기했던 내용들이 내부에서 잘 수용되거나 이제 개선되고 있지 못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통역의 문제였습니다. 통역이 네네. 잘 이제 안 된다 이런 문제였고요. 그 외에도 이제 국내외 게스트들이 제기했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을 빠르게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예, 지난해 비프 내부의 파동부터 혁신위와 인원추천위원회 등을 거치면서 이 부산국제영화제의 새로운 방향과 도약이 중요해 보이는데 인선 과정에서 새 집행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영화제를 구성하는 건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만 네네. 가장 핵심은 결국 사람이죠.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뭐 제도도 있는 거고 조직도 있고 시스템도 있고 또 권한과 책임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마련인데 그 부분에서 서로 간의 이제 갈등 또 불신 그리고 조직 개편 과정에서의 약간 무리수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면서 지난해 굉장히 혼란을 많이 겪었던 바가 있습니다. 네. 이제 곧 30주년을 이제 맞이하게 될 영화제 입장에서만 놓고 보면 분명 오래 묵은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과제로 남아 있고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혁신도 필요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새 집행위원장을 누구로 할 거냐 여기에 대한 이제 관심과 기대가 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일단 혁신위를 거치면서 너무 이사장 중심 체계 아니냐. 근데 실제 영화제는 집행위원장 중심 체제로 가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권한을 좀 나누는 그리고 중심축을 좀 이렇게 양분하는 이런 그 노력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변화를 제대로 이끌려 그러면 결국 창의적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데 예. 이런 거를 가진 인물을 발굴하는 게 생각만큼 쉽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실제 이제 박광수 이사장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영화계가 굉장히 좁다. 좁다 보니까 이 상당한 기대와 관심이 집중된 이 집행위원장 자리에 이 선뜻 나서는 인물들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을 언급을 했는데 임시위에서도 이제 그래서 이 무리하게 선임을 하기보다 각 분야에 뭐 전문성이 있다 하더라도 무리하게 선임하기보다는 시간을 좀 갖고 새로운 방향성에 맞는 그런 인물을 발굴할 수 있도록 그런 여지를 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워낙 좀 여러 가지 사태가 있었기 네. 때문에 어떤 사람이 하마평에 올랐을 때 이 사람은 저 사람이랑 친해서 안 돼. 저 사람이랑 이쪽에 있어서 안 돼. 약간 이러면서 굉장히 좀 힘든 과정이었고 그래서 좀 시간을 가지고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 그렇게 네네. 결정을 한 것 같은데 그 조직혁신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것에 방점을 두고 있는 건가요? 예, 일단 비프 측은 지난 연말부터 이제 윤리 경영 체계를 좀 확립하는 것 그리고 이제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뭐 재규정에 대한 정비 그리고 감사 매뉴얼과 같은 내부 관리 통제 시스템을 좀 정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맞춘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일단 조금 어수선해 보이는 이제 내부 분위기를 좀 다잡기 위한 용역도 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만 네네. 사실 내부 긴장도를 좀 더 끌어올릴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이제 어쨌든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내부적으로 위축되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근데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 사실 뭐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런 걸 내기보다 조직 내부를 지키기 위한 이런 네.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내부적인 문제고 외부적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긴장도를 좀 끌어올리고 실제 올해 예산만 보더라도 부산시 예산은 동결이 돼 있지만 국비는 한 절반 정도 줍니다. 그러니까 예년에 한 12억 8천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 한 5억에서 7억 정도 그 정도 되니까 굉장히 이제 예산 규모도 좀 줄어든 부분이 있죠. 물론 비포 측에서는 올해도 예년과 비슷한 규모인 한 121억 원 정도의 수준에서 행사를 개최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기대감을 표하고는 있습니다만 네네. 그렇게 되려 그러면 이 수입 모델도 다양화해야 되고요. 후원도 많이 받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임 이사장이 되게 부담이 되겠죠. 예, 그래서 예. 이제 후원금을
영향을 많이 받아와야 되는 그런 노력의 배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런 가운데 또 하나가 조직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직성 예산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바꾸려 그러면 조직의 유연성을 좀 발휘해 줘야 되거든요. 운영에 대한. 예, 예. 근데 이런 부분들도 민감한 부분이어서 이걸 내부 구성원들과 그럼 어떻게 소통하고 또 토론 과정을 가져갈 것인가 네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부산국제영화제가 시민의 사랑을 회복하고 정말 올해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이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우선은 정확한 방향성을 잡는 게 핵심이겠죠. 그러니까 예. 달라진 또 거기에다가 달라진 영화 시장이나 환경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또 기동성도 좀 갖춰야 될 거고요. 다행히 이제 박강수 이사장이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해서는 워낙 잘 알고 네네. 또 기본적인 판을 잘 깔았던 분이어서 이제 영화계에서도 신뢰나 또 기대감이 굉장히 큰 분이기도 합니다. 향후 이제 10년, 20년 뒤를 일단 내다볼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제대로 판을 잘 정비하는 이런 역할까지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OTT와 같은 영화 산업 현장이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도 신임 마켓위원장이 이 부분을 어떻게 잘 대응할 거냐라고 하는 것도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핵심은 과거의 영광보다는 전통은 잘 지키지만 또 이 예. 지금 시대 흐름과 또 앞으로 가야 될 영화계의 어떤 흐름 이런 부분들을 잘 예측하고 그런 또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국제영화제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마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포용성이나 또 뭐 혁신성 이런 것도 중요해 보이는데 어쨌든 그런 노력을 한다면 지역사회도 좀 관심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힘을 좀 잘 모으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요. 자, 두 번째 소식은 지난주 끝난 총선 뒷얘기를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총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히 현직 구청자들의 선거 개입 논란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이 됐다고요? 예, 총선이 한창이던 때엔 현직 사구청장이었죠. 이제 이갑준 구청장이 지역 유권단체 임원에게 두 차례 전화를 해서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이성권 당선인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일단 받고 있습니다. 네. 또 한 지역은 이제 현직 김영찬 강서구청장 같은 경우에 네. 지난해 12월에 지역 행사에서 이제 당시 이제 그 지역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죠. 국민의힘의 김도부 의원을 노골적으로 홍보하는 내용의 노래를 이제 개사해서 예. 이제 부른 게 문제가 됐고 또 지역 축제에서 이 지역이 고향이고 농민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김도부 의원을 소개하는 이 문제 이런 표현들로 인해서 선관위에 고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통상 선관위가 이제 주의 조치도 하고 뭐 예. 고발 조치도 하게 되는데 이 고발 조치를 하는 거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봤을 때 이제 바로 고발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어떤 판단을 받게 될지 또 실제 벌금형까지로 이어질 것인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지금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보통 선거법 위반 혐의는 본인 선거가 해당이 네네. 되는데 당의 선거가 아닌 총선에서 현직 구청자들이 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게 정말 이례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일회성 때문에요. 지금 법조계에서도 이게 그 본인 출마 선거가 아닌 예, 그러니까 예. 당의 선거가 아닌 타인 선거와 관련한 이 선거법 위반이 말하자면 이제 사퇴를 해야 되는 이런 무효형에 해당이 되는 건가에 대한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본인 기준으로는 당연히 이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나오면 당선 무효가 되고요. 그리고 피선거권도 박탈이 돼서 사퇴하고 이제 보궐선거를 치러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본인 선거가 아닌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네. 국회의원 선거니까. 근데 이 선출직 공무원에 그리고 공직선거법 265조를 이제 법조인들이 종합해 보면 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다. 그렇게 결정이 되면 본인 선거와 마찬가지로 물러나야 된다. 이런 여론이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일부 법조계에서는 이번 고발건이 이 당선 무효나 피선거권을 박탈해야 될 만큼의 이 사례에 해당되느냐 여기에 대한 이제 반대 이론을 내는 법조인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검찰이 실제 기소를 할 것인지 그리고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이제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현직 구청장이 예. 국회의원 선거에 뭔가 좀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이런 모습들은 정말 글쎄요. 이게 사실 진짜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가능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 세상에 말이죠. 아마 보도를 보신 분들은 다 같이 그런 생각을 했을 예.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일이야? 요즘 같은 시대에 이게 가능한가? 네. 그러니까 이게 여전히 이제 자신의 공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회의원을 돕고 싶은 마음은 뭐 100번 양보해서 이해가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누구보다도 두 구청장은 공직자 출신 아닙니까? 공무원 네네. 출신으로서 이 선거법의 엄중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유관기관 임원에게 전화를 한다거나 또 주민들이 모인 공간에서 노래를 개사해서 부른다거나 이게 다른 의도가 없었다고 본인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 공직자의 중립 의무 선거에 대한 중립 의무 위반은 제가 볼 때는 명확해 보입니다. 이건 뭐 명백하게 중립 의도 의무를 위반한 거라고 봐야지는데 그래서 이제 기소를 당하지 않거나 혹은 뭐 사퇴할 형이 나오지 않는다 선치더라도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되풀이되면 안 된다. 그래서 네네. 지금 아직 그분들이 뭐 그 정중하게 사과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뭐 국민들은 물론이고 유권자들 지역 주민들에게 아주 정중하게 일단 어떤 형이 나온다 하더라도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사과하고 항구를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어떤 이런 진짜 몸과 행동에 대한 조심하는 이런 태도가 필요하고 나머지 16회 구군에 있는 모든 공직자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사항이라는 것을 좀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 소식입니다. 에어 부산 관련 소식인데 지난달 부임한 신임 대표이사가 에어 부산의 독자 생존과 분리 매각을 담당한 부서를 해체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노동청 조사를 받게 됐다고요? 예, 일단 부산 기반의 항공사를 유지하는 게 좀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에어 부산의 신임 대표이사로 부임한 분이 두성국 대표라고 하는 분인데 아시아나 항공 출신이고요. 근데 부임한 후에 이제 첫 번째 한 일이 지역사회와 이제 소통 창구를 맡았던 전략 커뮤니케이션실을 폐지한 게 이분이 한 첫 번째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전략식 책임자는 이제 사직을 요청을 했었는데 내부 징계 문제로 이제 대기 발령을 냈고요. 또 보직 해임 후에는 뭐 회의실 같은 데다가 이제 분리 조치를 해서 이분이 이제 말하자면 고립된 상태로 지금 머물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이 전략실장을 했던 분이 노동청에다가 강제 근로 강요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이 두성국 대표이사를 이제 신고를 하게 된 거죠. 그렇지만 두성국 대표는 이제 전략실의 폐지 문제는 내부 경영 효율화의 한 측면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책임자의 징계도 9개월 전부터 내부 감사를 통해서 진행해온 절차였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결정과는 무관한 거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데요. 하지만 당사자인 전략실장은 감사의 시작이 이 지역사회 내에서 에어 부산에 대한 분리 매각 요구가 강해지던 그 시점부터 감사가 시작됐다. 그래서 이제 의도가 명확하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뭐 지역의 기업의 대표가 이렇게 뉴스에서 다뤄지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기도 하고 왜 하필 전략 커뮤니케이션 실만 없앴느냐 라는 생각도 들고 결과는 뭐 노동청의 조사를 지켜봐야겠지만 뭐 전체적으로 정황을 본다면 에어부산의 독자 생존이냐 분리 매각에 대한 모회사인 아시아나나 뭐 에어부산의 현 집행부 생각은 좀 부정적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이제 시민사회가 우려하는 내용도 같습니다. 뭐 어제도 기자회견을 하고 또 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이 대표이사가 그 새로 부임하자마자 지역사회와 소통을 해온 창구인 이 해당 부서를 전격 해체하고 그 책임자에 대해서 또 지역 내 분리매각이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 이제 그 감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대개 발령을 냈다. 그러니까 기업 내부에 어떤 문제 또 뭐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최악의 경우 이제 분리 매각이든 뭐 독자 생존이든 이게 어렵다라고 만약에 막 내부적 판단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지역사회 소상히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이런 이유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뭐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에 상응하는 회사 차원에서의 대안이라든지 방안을 제시하고 또 협의도 필요한데 이런 내용도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은 오히려 이제 논란만 증폭시키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 노동 문제까지 이제 더해지니까 실제 에어 부산이 어떻게 성장해 왔고 부산 지역 사회가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해왔는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아시아나는 이용만 해먹었다라고밖에 생각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여기에다가 지금 뭐 에어 부산이나 모기업은 아시아나 물론이고 산업은행도 명백하게 두 회사를 통합시킬 때 LCC의 통합사를 이제 지역에 놓겠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발표했는데 그걸 지금 다 무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기업이 이유 못지않게 지역 사회가 가지는 포지션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이번 사태는 노동 문제로 끝나지 않고 정말 이게 정부 차원에서든 지역 뭐 정치권도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응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전략 커뮤니케이션실 없앤 건 알겠는데 그분 나간다는데
잠깐만 기다려봐. 감사해가지고 뭐 징계를 내린다는 네. 거잖아요. 이러면은 지역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다시 안 만들겠다. 라는 반증인 것 같기도 해가지고 보는 사람이 조금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약간 불쾌감도 좀 있습니다. 네, 정략 경영실로 옮긴다고 하는데 부서가 예. 다르잖아요. 예. 커뮤니케이션은 부서는 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까지 부산 YMC 온범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